자, 뭐 그건 그렇고, 자 오늘 기백 수업죠? 진행을 해봅시다. 저번에 그 평면의 결정 조건만 살짝 들어갔죠. 곡선의 길이 구하는 것도 정리를 했었는데, 그죠? 한 문제밖에 없었구나. 이 풀이가 뭐 어렵진 않았죠. 263번 문제는, 그쵸? 여기 앞에 그 뭐냐 속도 활용 문제랑 평면 위의 운동을 정리했었나요 그때? 그쵸? 여기 잘 풀었습니까? 우리 질문 있나요? 오늘 프린트 안 해왔구나? 선생님 오늘 공간도용 바로 들어가려고. 혹시 뭐 이쪽 앞쪽에 곡선의 길이나 평면 위의 운동 쪽은 아마 계산적인 부분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혹시 막히는 문제도 있으면 선생님 따로 그냥 풀어드릴게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오늘 공간 벡터 파트에 있는 공간 도형 문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70페이지에 저번 시간에 뭐 평면의 결정 조건을 정리했는데 여기 사실 이제 뭐 여기가 제시된 점들이나 직선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평면의 개수를 결정하는 거는 경우의 수의 그 조합이 살짝 쓰이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풀이를 그냥 수업 중에 안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조합을 알고 있는 친구도 있고 좀 모르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선생님 따로 그냥 풀이해드릴게요. 뭐 이게 워낙 뭐 중요하거나 뭐 내용적인 설명이 많이 필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풀이로 가도 충분하니까 이거는 풀이 안 하고요. 오늘 바로 그냥 공간에서 위치 관계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그 274번부터 나와 있는 71페이지의 유형 2번부터 공간 도형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저번에 이제 이 마지막 3단원인 공간 벡터에 대한 단원적 구성을 얘기해 드렸는데 일단은 공간 도형이라는 파트, 도형을 배우는 파트, 그 뒤에 이제 그 도형에서 벡터까지 진행하는 공간 벡터 파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공간 도형 파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으로 평면의 결정 조건을 배운 거죠. 하나의 평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세 개의 점, 그죠? 아니면은 그 하나의 직선과 직선 밖의 한 점, 그리고 그 교차하거나 평행하는 두 직선이 있으면 평면 한 개 결정된다. 뭐 이런 거 배웠던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2번 유형인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도 사실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게 왜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뭐 평행한 거, 교차하는 거, 꼬인 위치 있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 다음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뭐 평행한 거, 그 다음에 교차하는 거, 그죠? 포항하는 거. 이거 기억나시죠? 그죠?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뭐 있습니까? 평행한 거, 그 다음 교차하는 거. 그거 말고 없죠. 그죠? 오케이? 그 정도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해면 되고요. 이걸 뭐 정리하고 문제로 또 뭐 출제하고 이런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그 정도의 이해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지금 쌤이 얘기했던 그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평면, 평면과 직선 요 관계는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거 가지고 그냥 옛날 기억을 살리는 수준의 문제들이야. 알겠죠? 공간도형을 들어가기 위해서 공간도형에서 옛날에 배웠던 그런 위치 관계다. 알겠죠? 그런 걸 체크하는 수준일 뿐이고요. 여기에 문제 풀면서 잠깐 감을 잡으면 여기 274번부터 볼게요. 여기 지금 삼각 기둥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그때 모서리 AC와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의 개수를 구하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 바로 274번에서 공간에서 위치 관계는 필기할 내용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제 문제 풀면서 그냥 감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봐봐. 모서리 AC가 여기 있죠? 그죠? 요 모서리 AC와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 개수 몇 개입니까? AC와 한 점에서 만나면 4개. 하나, 둘, 셋, 넷, 그럼 4개. 그죠? 뭐 이 정도? 알겠습니까? 뭐 어떻게 한 건 아닙니다. 오케이? 예전 거 감각 다시 세우자라는 뿐입니다. 그 다음에 A, B와 평행한 모서리 개수. 얘랑 평행한 거 몇 개입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겠네요. 그죠? 평행한 거. 그치? 요 FD는 어떤 관계야? 꼬인. A, B와 FD는 꼬인 위치죠. 그죠? 그런 관계들, 위치 관계들. 그 다음 3번. A, D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 개수. 얘랑 꼬인 위치 몇 개 있어? 요렇게 두 개밖에 없죠. 이렇게. 그죠? 요 B랑 CF는 평행한 거니까. 그죠? 이 3번 기둥이니까. 아시겠죠? 두 개 머리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 밑에 문제 마찬가지로 일단은 가볍게 또 풀이하면서 이 위치 관계 파악만 좀 해봅시다. 여기 뒤에 275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기면체 BC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의 개수를 A. BC와 꼬인 위치? BC가 여기잖아. 그지? 얘랑 꼬인 위치는 몇 개? 2개. HD랑 AE. 또 없습니까? 네. 일단 DH랑 AE는 꼬인 위치 맞죠? 네. 그죠? 그리고 또 어디 있어? BC랑 꼬인 위치. HG랑 EF도 꼬인 위치죠. 그죠? 말고는 없을 것 같네. 그죠? 이렇게 4개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꼬인 위치. 기억나시죠? 꼬인 위치. 그죠? 평행하지도 않으면서 만나지도 않는 거죠. 자, 그리고요. BC와 평행한 모서리. BC와 평행한 건 몇 개요?
평행한 건 몇 개입니까? 얘랑 평행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데 그죠? 네. 세 개, 그지? 그리고 BC와 만나는 모서리 몇 개입니까? 네 개. A, B, BF, DC, CG 뭐 이렇게 네 개겠네요. 그죠? 뭐 이 정도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학교 때도 이런 문제도 많이 있어서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276번은 문제가 좀 잘못, 아마도 누가 문제를 칠 때 잘못 친 것 같아서 이거 풀지 마시고 알겠죠? 뒤에 연습할 문제 많이 있으니까 276은 그냥 버려버리세요. 알겠죠? 이거는 풀지 마시고 277 한 개로 갑시다. 요것도 이제 중학교 아마 1학년 때 제일 처음 공간에 대한 위치관계 배울 때 이런 문제를 또 자주 냅니다. 아시겠죠? 그때 문제 수준과 비슷합니다. 그냥 알겠죠? 요것들을 쌤이 약간 공식화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으나 없어요. 그냥 직접 따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직접 따져서 그냥 푸세요. 자, 지금 공간에서 서로 다른 세 직선 LMN과 두 평면 알파 베타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볼게요. 봐봐. 지금 보통 직선은 LMN 이렇게 쓰고요. 평면은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거 쓰는데 알겠죠? 보시죠. L과 알파가 수직이고 M과 알파가 수직이면 L과 M은 평행이다. 자, 이런 건 해봐야 되긴 알겠죠? 여러분들 직접 이건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봐봐. 알파라는 평면이 있어. 여러분 책상을 예시되면 되겠죠? 그죠? 책상 있는 상태에서 펜 두 개 가지고 파악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 보여주기 좀 애매하네요. 잠깐만요. 여기 알파가 있고요. 평행한 알파의 수직인 직선. 그죠? 알파의 수직인 직선. 그지? 얘 둘이면 이 두 직선은 평행하다. 어때요? 맞습니까? 오케이. 아닌 경우가 없죠. 되게 애매하긴 하죠. 그죠? 아닌 경우가 없잖아. 다 평행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참이네요. 자, 니은 나오겠습니다. 직선과 평행한 평면이 있고요. 또 그 직선과 또 평행한 평면이 있는 거야. 오케이? 하나의 직선과 평행한 평면. 이 직선과 얘랑 수직점. 요 직선이 얘랑 수직이야. 알파야. 그 직선이고 알겠죠? 그리고 쟤 뭐야? 직선의 수직인 베타. 이 직선은 수직인 베타. 뭐 이렇게 있겠죠. 손바닥으로 하나 하면 되겠지? 그럼 베타랑 알파는 평행이다. 어때요? 맞죠? 얘도 아니게 만들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참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요. 직선 세 개에 대한 얘기인데 봐봐. 직선이 있어. L과 M이 수직이야. 여기 수직이야. 됐습니까? 두 직선 수직이죠? 이런 상태에서 M과 N도 수직이래요. L, M이라 치면 얘한테 수직인 거야. 그러면 얘랑 N은 평행하니 물었죠, 그죠? 봐봐. L과 M이 수직이고요. 헷갈린다. L과 M이 수직이고요. M의 수직인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얘들이 평행이 되지만 수직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얘랑 얘는 꼬인이치 아니야. 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항상 평행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지? 꼬인이치가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 파악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디귿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리을 직선과 평행한 평면이 있고요. 자, 마찬가지 책상으로 확인하세요. 알파가 있는데 얘랑 평행이야. 직선이 됐습니까? 그리고 알파랑 베타가 수직이야. 여기에 수직인 평면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L과 베타는 평행하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미 만나버리잖아. 그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지금 리을도 틀렸네요. 답은 기억 니은이겠다. 이렇게 직접 확인해 보면서 알겠죠? 공간에 대한 위치관계 감을 그냥 잡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건 뭐 어떤 풀이법이라든지 공식적인 측면이 없기 때문에 직접 파악을 해서 한번 다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내용적 정리가 필요한 건 요 다음 내용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74페이지 문제부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74페이지에 처음에 나오는 이제 내용적인 측면이 뭐가 있냐면 삼수선의 정리라는 것부터 오늘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삼수선 정리는 뭐냐면 내용적 정리고요. 하나의 내용, 삼수선의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관계를 이해하면 수준이에요. 그냥 알겠죠? 오케이? 어떤 공식적 측면은 아니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평면이 있을 때 봐봐. 삼수선의 정리는 이런 거야. 수선 세 개에 관계된 어떤 내용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평면 위에 내가 그 수직인 두 직선을 그었어. 이렇게 수직이. 오케이? 그때 내가 이거 L, M이라 칠게요. 그때 M이란 직선에서 이 평면에 위로 수직으로 선을 그은 거예요. 이렇게 수직으로. 오케이? 콜? 그때 요 직선에 어느 점에서 요 교점까지 이렇게 이어버리면 얘도 항상 수직이 된다라는 내용이 삼수선의 정리입니다. 오케이?
자, 이거 선생님이 이제 증명을 좀 들어가 드리면, 봐봐. 무슨 얘기냐면, 이 평면에 수직인 직선을 그었어. 요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 내가 여기 위에 아무 때나 이렇게 수직을 올린 거야. 평면의 수직인 직선을요.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 직선 위에 아무 점에서나 여기를 이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요 팔과 요 직선은 수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게 왜 이루어지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어요. 이 평면에 수직인 직선이 있어. 그러면 평면 위에 어떤 직선을 그었을 때 요 직선과 요 직선은 항상 수직입니다. 이게 공간의 위치 관계로 보면 선생님 꼬인위치 아닙니까? 오케이, 지금 상태의 위치 관계는 꼬인위치지만 얘를 만난다는 가정으로 이동을 해주면 이건 수직일 수밖에 없죠. 그죠? 이 삼수선을 뒷받침해주는 기본 논리는 일단 요게 필요해요. 뭐냐면 이 평면과 수직 직선이 있어. 이 직선은 평면 위의 모든 직선과 수직입니다. 요건 이해되겠습니까?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면 이렇게 직선을 그어도 얘가 다 되면 수직일 거란 말이야. 이해되겠죠? 자, 요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봐봐. 쌤이 지금 얘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가 여기에 수직인 거 그었지. 이건 그냥 수직인 걸 그은 것 뿐인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평면에 수직인 거 올린 거야. 됐나?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기서 내가 봐봐. 여기 위에 어느 점에서든 얘를 이어버리면 내가 지금 내 팔과 이 흰색이 삼각형이 이루어지는 거 맞죠? 그죠? 이 삼각형이랑 요 직선이 수직을 띌 거란 말이야. 이해되겠나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이어버리면, 그죠? 요 직선이 이 평면과 수직일 거란 말이지. 이해되겠나요? 여기에 수직을 올린 평면이니까. 오케이, 말이? 그러면 이 삼각형이 포함된 모든 직선은 요 직선과 수직이 되는 거죠. 정리되겠습니까? 이걸 직접 봐봐. 머릿속에 감이 안 오면 직접 지가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직관하기가 쉽게, 사실 직관적으로 쉽게 나와요.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논리를 들어가 버리면 선생님 방금 얘기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올려진 이 삼각형이랑 이 밑에 있는 평면이 수직인 상태이기 때문에 요 직선과 요 삼각형도 수직이 나오면서 여기 이 삼각형의 모든 직선과 얘는 다 수직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선 이 세 개의 수선의 관계를 얘기하는 내용이 삼수선 정리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단순화 시켜버리면 이런 거죠. 어떤 평면 위에 수직인 직선 두 개 그었어? 그 점에서 이 평면에 수직인 선을 그은 거야. 그럼 여기 위에 어느 점과 여기 교점을 이어버려도 얘와 수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세 개의 수선의 관계를 삼수선 정리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적용을 좀 해볼 수 있냐면, 우빈아 잘 봐봐. 가볍게 일단 이런 문제, 이거는 뭐 직진으로 물은 문제인데요. 그림이 좀 지저분하게 나와 있군요. 색칠을 괜히 해놔가지고죠. 여기 이 사람이. 봐봐. 지금 여기 285번 문제입니다. 문제 보시죠.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 P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고, 그림 상황 이해되죠? P에서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 H. 됐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 다음 뭡니까? 점 H에서 직선 AB에 그은 수선의 발을 C라 때 PA의 길이를 구하시오. 여기서 AB의 수선 내려서 이 PA의 길이 구하랍니다.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림 상황을 매치해보면 파악되겠죠? 그때 길이가 지금 PH가 6, 여기 길이 6, 그 다음에 HC가 4, AC가 2루트인가요? 2루트 3? 이라고 나와있네요. 됐습니까? 그죠? 나한테 구하라는 건 PA의 길이 구하라는 거야. 그지? 잘 봐봐. 평면에서 수직으로 직선도에 그었지? 이 점에서 위로 수직 그었지? 그죠?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길이는 여기 길인데 P에서 이 교점까지 이으면 이게 삼수선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수직일 거 아니야.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이건 삼수선 정리를 이해할 수 있는 개념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수직되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이게 삼수선의 정리 때문에 그런 거지. 그지? 그러면 얘가 수직이면 여기 길이 구할 수 있죠? 그죠? 미스터 P 쓰면 될 거 아니야. 그지? 루트 얼마냐? 36 더하기 16이니까 52가 되겠네. 그죠? 됐습니까? 그러면 X의 길이는 여기도 직각 삼각형 되는 거 맞죠? X가 빗변이잖아. 그지? 따라서 X는 얼마야? 루트 옹빈아 52 더하기 4, 3, 12 루트 64. 답은 8이다. 볼 수 있겠네.
이해되겠습니까? 얘는 그냥 삼수선을 그대로 딱 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요걸 좀 응용해버리면 287번으로 갈게요. 286번은 거의 유사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287로 가보겠습니다. 287로 가보세요. 옵니다. 287입니다. 요게 또 모든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또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요. 삼수선 정리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선생님이 공간 도형을 처음 들어올 때 그런 얘기 했죠. 여기서 필요한 여러분의 능력이 뭐가 필요하냐면 공간 지각 능력과 공간의 평면화. 알겠죠? 이제 그게 이제 슬슬 시작되는 파트인 건데 봐봐. 자, 지금 이건 진규면체입니다. 길이가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AB가 루트 2, AE가 1, AD가 루트 3. 루트 2, 루트 3, AE가 1. 여기 1인 거지. 그죠? 이런 그 진규면체에서 꼭지점 A에서 선분 HF에 내린 수선의 발을 I라 할 때 AI의 길이를 구하시오. 무슨 말이야? A에서 이 대각선, 그죠? 에 그은 수선 요놈 AI의 길이를 구하시오 하고 나온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잘 보세요. AE의 길이는 알고 있죠? 1이잖아, 1. 맞나? AI의 길이 구하려면 요거 수직인 거 맞니? 그치? 그쵸? 그러면 봐봐. 여기 이렇게 이었을 때 EI와 FH가 수직이 되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일단? 네. 요 이유는 삼수선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면 봐봐. 여기가 수직인지 모르고 있지만 그죠? 여기서 수직으로 올렸고 거기서 내린 게 여기 수직이잖아. 그럼 얘도 수직이겠지. 얘 두 개가 수직이므로 얘도 수직인 거죠. 오케이 말이? 지금 얘를 한번 써먹은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봐봐. AI의 길이를 구하려면 일단 어떤 길이가 필요해요? EI의 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하나 떼겠습니다. 봐봐. 요걸 요렇게 말해보면 잘 봐봐. 선생님 말하는 공간의 평면화가 이런 거야. 요렇게 떼서 A, I, 여기 E.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이 길이. 1 하나 알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요 길이. 그럼 요 길이가 필요할 거 아니야. EI가. EI의 길이만 나오면 끝나는 거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EI를 구하려면 밑면을 바라보겠습니다. 위에서 밑면을 바라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요거 직사각형인 거 맞죠? 그 중에 필요한 건 이 직각삼각형 반쪽만 있으면 돼. 요거 보면 봐봐. 직각삼각형에 E, F, H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수직을 내린 거죠. I. 맞습니까? 자, 근데 요 모양 기억 좀 나시나요? 요거 중학교 2학년 때서 배운 적이 있는 모양인데 내가 일전에 설명을 분명 한 적이 있는데 언제쯤인지 잘 모르겠네요. 쌤이 왜 닮은 비례 이용할 때 이런 얘기 했었죠? 두 개, 뭐 아주 피곤해 보이시는군요. 두 개의 왜 닮은 도형이 있을 때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 A, B가 있고 X. 여기 길이 얼마냐? 얘랑 얘 닮음이야. 얘한테 얘를 올려면 얼마 곱했지? A분의 B를 곱한 거 맞죠? 네. 그죠? 그러면 은빈아 얘도 얼마 곱하면 돼? A분의 B를 곱하면 나올 거 아니야. A분의 BX죠. 그죠? 일단 쌤이 닮으면 이렇게 쓰자는 얘기는 저번에 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비례식을 굳이 쓰지 말고 몇 배 했지? 몇 배 했구나. 요것만 쓰자 그랬죠? 그때 이런 비례식을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도형이 직각삼각형이야. 봐봐. 뭐냐면 저런 식의 직각삼각형 요거 중2 때 사실 공식을 배운 게 있는데요. 직각삼각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직각에서 수선을 내리면요. 여기 몇 개의 직각삼각형이 나오죠? 3개 아니야?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그죠? 여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3개의 직각삼각형이 다 뭐야? 다 닮음이다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케이? 혹은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리는 방식은 다양해요. 이렇게 내리는 것도 꽤 있어. 문제를 풀다 보면. 얘는 지금 2개잖아. 그치? 마찬가지. 2개의 직각삼각형은 또 마찬가지 뭐야? 닮음. 왜냐면 이게 한 각을 공유하기 때문에 닮을 수밖에 없죠. 얘가 만약에 동그라미야 X,
둘의 합은 90도죠? 동그라미는 여기 x 90도. 마찬가지야. 여기 동그라미면 얘 x 둘의 합은 90도. 둘의 합 90도 동그라미. 둘의 합 90도 x. 그러니까 각이 다 똑같은 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랑 얘는 다 단음이란 말이야. 오케이 말이? 여기는 3개, 여기 2개 보이는 거죠. 그럼 이때 아까 쌤이 했던 이런 비들을 쓸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쌤이 이런 닮은 비를 쓸 때 내가 직각상식 어떻게 부르냐면 짧은 변 이건 쌤이 부르는 방식이야. 여기는 긴 변 여기는 빗변 빗변의 이름 정해져 있으니까 알겠죠? 쌤은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를게 알겠죠? 하나의 직각삼각형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자고. 짧은 변, 긴 변, 빗변 이렇게 하겠죠. 얘기하기 편하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비를 적용 좀 해보겠습니다. 잘 해보세요. 자, 지금 직각삼각형의 수선 내린 건데 내가 지금 이 아이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 맞죠? 알고 있는 길이 좀 쓸게요. EF 길이 얼마야? 루트 2. 그죠? 그리고 미나 EH 길이 얼마야? 루트 3. 그치? FH 길이 얼마야? 미스터 피서 루트 5. 됐나요? 길이 비만 나오면 모든 길이는 순식간에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구하고자 하는 것만 구할게요. 요거 바로 구하죠. 쌤은 작은 삼각형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길이가 어디야? 한서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길이 빗변의 길이 알고 있죠? 내가 구하고 싶은 길이 어디야? 긴 변이죠. 긴 변. 빗변 가지고 긴 변 구하는 거죠. 그죠? 큰 삼각형에서 빗변 가지고 긴 변 구하려면 몇 배 하면 돼요? 루트 5분의 루트 3배를 하면 되는 거 맞죠? 그죠? 닮음이니까 여기에 뭘 곱하면 돼? 똑같이 루트 5분의 루트 3 곱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i의 길이는 루트 5분의 루트 6이 되겠네요. 루트 2 곱하기 얘니까. 정리되겠습니까? 오케이? 다시 갑니다. 내가 지금 큰 삼각형의 비를 다 안다고, 그지? 다 다른 거 아니야. 비가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작은 삼각형의 긴 변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지? 빗변 길이 알고 있죠? 빗변 가지고 긴 변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요 비를 보면 되는 거지. 오케이, 바디? 루트 5분의 루트 3 곱하면 되는 거니까 루트 2에다가 얘를 곱해주면은 여기 나오겠죠. 따라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5분의 루트 6이 되는 거죠. 오케이, 바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x는 끝났죠? 미스터 p를 쓰면 되니까 x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5분의 6 더하기 1 따라서 루트 5분의 11이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유리하는 거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AI 길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지금 벌써 지금 피곤해서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네요. 한 문제만 풀고 오늘 한 2번 쉬어야 되겠네요. 정리되겠습니까? 지영이 알겠습니까? 됐나요? 이렇게 해서 삼수선은 여기 살짝 쓰인 거지만 그 외에는 사실 그냥 B에 대한 관계인 거죠. 알겠죠? 여러분들 입체 도형에서의 길이 구하는 문제니까 그것들은 차근차근 하나씩 도형을 떼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여기다가 막 풀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 해서 푸는 친구도 있지만 하나씩 떼세요. 그래야지 복잡한 도형을 좀 손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공간의 평면화 작업을 많이 해보시고 288번 문제도 하나 가보겠습니다. 요 두 가지가 삼수선 활용 문제 그냥 기본으로 연습해야 되는 문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문제 보시죠. 288입니다. 도형 놀라 크네. 보세요. 자, 지금 이 문제는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두 평면 알파 베타는 수직이고 문제 보고 있니? AC, AD는 각각 알파 베타 위에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황이 이해됐죠? 그때 BAC는 BAC 60도, BAD는 30도일 때 CAD를 세트를 할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그죠? 자, 뭐라고요? CAD. 지금 봐. 평면 두 개는 수직으로 있고요. 그죠? 여기 교선에서 CA는 60도로 싹 올라가고 있고요. 그 AD는 30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옆으로. 알겠죠? 그때 나한테 구하라는 건 얘와 얘의 각이야. 바로 구한 각, 요 세타를 구하라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가 봐봐. 야, 이렇게 선 두 개의 각을 구하려면 이 각을 우리가 뭐 따로 뭐 각도기 같은 걸로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세타가 포함된 뭐가 필요할까요?
삼각형이 필요합니다. 각을 우리가 띡 구할 수 없잖아. 예를 들어 세타가 포함된 삼각형 중에 제일 좋은 게 직각 삼각형이면 제일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정 안 되면 이등변도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고 이등변 세타가 나와도 사실 구할 수 있잖아요. 따라가지고. 그죠? 아니면 정삼각형 같은 거. 이거 60도니까. 알겠습니까? 어쨌든 내가 이 각을 구하려면 세타가 껴있는 삼각형이 필요한 거야. 물론 그 삼각형이 직각일 때가 제일 좋죠. 정 안 되면 특징이 있는 삼각형이 나와야 되겠지. 뭔 소리인지 알겠어? 네. 세타를 바로 딱 못 구하잖아. 그지? 그럼 내가 할 일은 얘가 껴있는 삼각형을 만드는 게 문제인 건데 아무 때나 그냥 만들어버리면 길이를 모르니까 못할 거 아니야. 그죠? 여기 있는 60도랑 30도를 이용해서 이 세타가 포함된 가급적이면 직각 아니면 별 수 없으면 다른 삼각형. 그죠? 이런 것도 도형을 만들어야지 그 각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요 상황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세타만 못 구하잖아. 세타가 껴있는 뭔가의 그 도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봐봐. 좀만 힘내서 해봐. 그럼 봐봐. 내가 60도와 30도를 이용해서 세타를 어떻게 만드냐면 잘 보세요. 일단 여기서 하나 내리겠습니다. 수직으로요. 오케이? 근데 지금 AC나 AD의 길이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는 각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길이가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B만 같으면 각은 안 변하니까. 그지? 여기 각을 60도니까 쌤은 그냥 2라고 쓸게요. 알겠죠? 이건 내가 설정한 겁니다. 그럼 얘가 2대 1대 여기 1 루트 3의 B를 띄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네. 그 다음 두 번째 봐봐. 내가 세타가 껴있는 각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어딘가 이렇게 이어줘야 되는데 그치? 여기 각이 세타로 치면 내가 제일 각을 구하기 편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수직을 내리는 게 제일 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수직으로 내려야지 요 세타에 대한 값 데이터를 구하기 제일 편할 거 아니야. 맞나요? 그럼 일단 봐봐. 여기 C란 점에서 AD의 수직인 수선을 내리는 건 어렵지 않잖아. 내리면 되니까. 그죠? 맞나요? 그럼 그렇게 나오면 요 각을 구하고 싶은 게 나의 목적인 거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봐. 여기서 수직을 올렸고 여기서 이 직선에 수직을 내렸어. 그때 얘랑 얘를 이어주면 얘랑 얘가 뭐가 돼? 수직이 된다는 거야. 흰색은 내가 이 삼수선 정리를 알기 때문에 파하게 된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여기서 수직으로 올라간 점이고 여기서 이 직선에 수직 내렸으면 지금 요 점과 어디냐? 이 점이 부여된 거 아니야. 그죠? 여기 이었고 여기 올렸으니까 얘 둘 이어주면 여기 수직일 거라고. 얘 때문에. 이해되겠나요? 그럼 여기가 수직인 거 밝혀지는 거지. 그럼 봐. 길이 정리 잘 보세요. 내가 지금 2대 여기가 1 루트 3 나온 거 맞죠? 그때 이 삼각형도 직각 삼각형인데 오케이 말이? 여기 몇 도였어? 30도였잖아. 그죠? 그때 여기가 1이라고 1. 그죠? 요 삼각형 좀 크게 쓰면 요렇게 생긴 거야. 요렇게 30도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때 여기가 1이라고 내가 둔 거야 지금. 그지? 여기가 얼마야? 2분의 1 2대 1대 루트 3일 거 아니야. 여기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렇죠? 네. 즉 여기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정리되겠습니까? 네. 그럼 내가 파악하려는 요 직각 삼각형은 여기 세타죠? 직각이고 그죠? 떼면 이렇게 생긴 거네. 직각 여기 세타 여기 길이 2 여기가 2분의 루트 3인 거죠. 오케이? 따라서 코사인은요 얼마입니까? 2분의 2니까 계산해주세요. 4분의 루트 3이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정리됐습니까? 네. 이것도 물론 삼수는 응용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 사이 각을 구하기 위해 직각 삼각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지금 잠깐 끊겠습니다. 쉬었다가 진행하시죠. 5분만 쉬자. 해보시면서 풀이를 진행해 보시고요. 그 뒤에 연습할 문제들이 또 있으니 진행을 해보시고 오늘 이제 배울 그 다음 내용은 각구학입니다. 각구학이 알겠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치울게요. 각구학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간 도형을 이제 다룰 건데 그 다루는 입장에서 오늘 그 다음 배울 내용은요 각구학입니다. 각구학. 이 각이라는 게 방금도 사실 각 하나 구했었죠, 그죠?
아까 그 했던 AD와 뭐 BC 이렇게 60도, 30도 있는 거 그죠? 그 사이 각을 구했는데 일단 우리가 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일단은 그 삼각형을 만들기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 어떤 두 선분 사이의 사이각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 각을 그냥 딱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각이 끼어있는 삼각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물론 제일 좋은 건 직각 삼각형이 가장 바람직한 상태인 거고, 그죠? 그래야지 코사인, 사인을 이용해서 각을 구할 거 아니야. 그지? 아니면은 정삼각형 같은 거. 보통은 이런 정도의 문제가 필요할 겁니다. 각을 바로 구하기 위해서는. 이해됐습니까? 직각일 때가 제일 좋죠, 사실은. 그죠? 그런 각을 구하는 건데, 이 각을 구하는 단계가, 상황이, 또 분리를 좀 해드리면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점, 그 다음 선, 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지? 공간 도형이니까, 그죠? 그때 각을 구하는 첫 번째 상태는 직선과 직선 사이 각을 먼저 구할 수 있어요. 아까 잠깐 했지만 직선과 직선 사이 각을 구하라는 건 이게 만약에 직선이 붙어있으면 그냥 그 사이 각 구하라는 거잖아. 그죠? 만약에 직선이 떨어져 있는 직선 사이 각을 구하라는 것은 이걸 평행이동시켜서 만나게 만들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꼬일리치나 이런 거 각을 못 구하잖아. 근데 꼬일리치에 있는 두 모서리 가지고 각을 구하라고 질문을 한단 말이야. 그 말은 얘를 평행이동시켜서 만나게 한 다음에 그 사이 각을 구하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직선과 직선 사이 각은 뭐 구하는 방식이 따로 있진 않고요. 얘는 이동을 시키라는 소리야. 평행이동을 시켜서 교차하게 만들어야죠, 일단. 만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이동을 딱 시킨 다음에 만나게 하면 그 사이 각을 구하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직선과 직선 사이 각을 구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생소한 각을 구하는 건 여기부터입니다. 직선과 평면 사이 각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알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안 해봤단 말이지.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책상과 동일한 평면이 있어. 직선이 꽂혀 있어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럼 질문하는 거지. 야, 이 직선과 평면 사이 각을 구하시 이렇게 문제 냈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거죠. 구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걸 구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봐. 어떤 평면 알파 위에다 그릴게요. 어떤 알파라는 평면 위에 직선이 꽂혀 있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케이? 직선 L. 됐나요? 자, L과 알파의 사이 각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알겠죠? 아직까지 우리가 직선과 평면 사이 각을 안 구해봤잖아, 그지? 이걸 구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는 거야, 알겠죠? 자, 이런 각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직선 위에 한 점에서 아무 점이나, 알겠죠? 한 점에서 평면까지 수선을 내리세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 점과 요 교점을 이었을 때 생기는 요 각을 우리는 직선과 평면 사이 각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직선이랑 평면 사이 각을 구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야. 방법이 정해져 있다고 하겠죠? 이렇게 평면에 꽂혀있는 직선이 있으면 이 직선이 한 점에서 수선을 내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직각 삼각형 나올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요 길이와 요 길이 가지고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구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직선이랑 평면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뭘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평면과 평면인 거죠. 우리가 평면과 평면 사이 각은 이면각이라고 불러요. 이면각.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 이면각. 알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면 사이 각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평면과 평면 사이 각은 이면각이라 불러. 이건 이름이 있는 거 알겠죠? 그럼 이면각은 어떻게 구하느냐? 잘 보세요. 평면을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알파라는 평면과 베타라는 평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파, 베타.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요놈과 요놈 사이 각을 구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마찬가지야. 평면 사이 각도 일단은 당연히 삼각형을 만들어서 구하긴 해야 되는데 그 각을 어떻게 바라보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얘와 얘가 이룬 각을 그냥 옆에서 이렇게 딱 쳐다보고 각을 구할 수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얘도 구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이면각을 구하는 방법은 이래요. 좀 여기 직선 하나 있죠? 그죠? 요걸 우리가 교선이라고 부릅니다. 교선.
평면과 평면 사이에 만나는 선. 알겠습니까? 직선과 직선 사이에 만나는 선, 만나는 점, 교점. 그죠? 얘는 교선. 알겠습니까? 자, 두 평면 사이 각을 구하는 방법은 이래요. 교선에서 양쪽 평면으로 수직인 선을 그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방식이죠. 이렇게. 오케이? 그렇게 나온 이 직선 두 개의 선 사이의 각을 구하는 게 바로 이면각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면과 면 사이 각도 구해본 적이 없잖아. 그걸 내가 알려주는 거죠. 두 면 사이 각을 구하는 방식은 요거 한 가지입니다. 교선을 잡아서 양쪽 면으로 수직인 선을 올리는 거야. 그 사이 각을 구하는 거죠. 물론 이 각을 쉽게 구하려면 이 선 두 개 중에서 한 놈을 수직으로 내려가지고 직각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죠. 이해되겠습니까? 일단 어떻게든 직각을 만드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각은 이렇게 찾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직접 확인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봐봐. 여기 뭐 하나 저기 있으니까 봐봐. 만약에 평면이 얘는 좀 이쁘게 딱 접혀있지만 이상하게 접혀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죠? 이렇게. 오케이? 그럼 밑에 평면과 요면 둘 사이 각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기 교선 있지. 교선. 가운데 교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교선에서 양쪽 면으로 수직으로 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수직으로. 오케이? 이해되겠습니까? 교선에서 이쪽으로 수직. 여기 수직대기. 여기 수직대기. 이렇게 이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다음에 요 길이 뭐 여기 길이 나와 있으면 뭐 이어가지고 요각을 구하는 거죠. 그때 여기가 이면각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면이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교선을 기준으로 양쪽 면의 수직선을 이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생긴 그 각. 알겠나? 그거를 이면각이라고 부릅니다. 요렇게 우리가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평면, 평면과 평면 사이 각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제 우리 요걸 연습하러 간다는 거지. 각 구하는 법. 알겠습니까? 들어가 볼게요. 자, 각을 구하는 걸 몇 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여기 77페이지에 선생님 풀만한 문제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진행을 해보시죠. 295번부터 가봅시다. 잘 보세요. 사용되는 공간 도형의 내용들은 뭐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간 지각만 잘 되면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거고 방식을 배우는 거니까 알겠죠? 295번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직선 AC와 직선 FH가 이루는 각. 직선 AC. 얘랑. 그죠? 직선 FH. 얘가 이루는 각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온 거죠. 이해됐습니까? 가보시죠. 일단 얘랑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맞나요? 그죠? 좀 단순하게 하면은 얘를 이렇게 바로 위로 올려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때 만나는 요 각이나, 그지? 얘를 뒤로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여기 정리면상에 더 있다 치면 이렇게 뭐 이렇게 얘를 만약에 이동시켜서 요 놈을 아니구나 잠깐만요. AC 여기 BD로 가지 말고 얘를 위로 올려서 옆으로 뛰어 올려버리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죠? 여기 각이나 이거는 이제 모서리의 끝부분을 만나게 한 거 아니야. 그지? 그때 생긴 요 각이나 뭐 직각은 좀 딱게요. 요 각이나 얘를 바로 올려서 교차하게 만들었을 때 이 각이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도형을 바라보고 삼각형을 만드는 제일 좋은 거는 끝을 맞추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깔끔한 게. 알겠지? 근데 얘를 교차하게 만나게 하더라도 각은 바뀌지 않겠죠. 이걸 어차피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동의각이 생길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을 만드실 때 아마 거의 대부분의 풀이에서는 다 이렇게 할 겁니다. AC와 지금 HF의 각 찾는 거 맞죠? 그죠? 얘를 끝을 맞추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쌤이 뒤에다 그리니까 좀 헷갈리니까 옆에다 그릴게요. 여기에 똑같은 정리면체가 치면 이렇게만 하나 있다 치면 요놈 평행이동 내려와서 옆으로 가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얘랑 같은 거 맞죠? 그쵸? 그러면 여기 사이 각도하면 되는 거 맞지? 이해되겠습니까? 요거 지금 봐봐. 요게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45도 45도일 거 아니야. 이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일 거라고. 즉 얘가 뭐겠어요? 직각이 되겠죠. 90도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끝을 맞추는 게 제일 깔끔한 방식이 알겠죠? 근데 약간 이제 그 잔머리를 좀 굴리면 알겠죠? 어차피 교차하게만 만들면 되는 거야. 같은 평면 위에서. 그럼 얘를 위로 더 올려버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게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니까 수직으로 만날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그 가에 같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1번은 90도이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요. 2번 갈게, 2번. AB와 DH. AB와 DH. 이건 바로 보이겠다, 그지? 지금 현재 모서리로 봤을 땐 꼬인 위치 아니야, 그지? 네. 근데 각을 구하라는 건 만나게 하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럼 봐. 만나게 하면 여기 DH가 얘랑 똑같잖아, 그지? 뭐야? 90도. 이거 바로 보이죠? 직각입니다. 그 다음, 직선 FH와 평면 ACG. 직선 FH와 FH. 이거랑 평면 ACG. 이거죠. 됐나? 이번엔 평면과 직선 사이 각이죠? 그죠?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내는 문제, 이렇게 하라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건 바로 보입니다. 잘 봐봐. 요 평면이 포함된 평면이 이 직사각형 맞습니까? 요거? 그죠? 이 평면이랑 HF는 수직 아니냐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평면의 모든 직선과 얘는 수직일 거 아니야. 그죠? 네. 즉 이 삼각형과도 수직이겠죠? 맞나요? 네. 얘는 90도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요거 이제 공간 그 지각 능력을 좀 건드리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직선과 요 삼각형은 삼각형 보면 헷갈리니까 요걸 좀 이렇게 확장시켜 버리면 이 직사각형이니까. 그죠? 이 평면과 얘가 수직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도 90도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되겠습니까? 자, 그런 류의 문제 드리고요. 한 개 더 가보시죠. 그 다음 문제입니다. 296번입니다. 296번. 자, 보시죠. 자, 오른쪽은 같이 정육면체에서 BE와 FH가 이루는 각을 구하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보시죠? B는 여기죠? FH는 여기죠? 그죠? 두 직선 사이 각을 일단 만나게 해야지. 얘 평행이동 시켜? 여기 있겠다. 아이고. 됐습니까? 나한테 구하는 각이 여기 맞지? 그죠?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삼각형을 만들어야지, 삼각형. 일단 이건 직각을 세우기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연결해 버릴게요,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여기 이 삼각형, 삼각형 DBE는 이거 무슨 삼각형일까요? 이등면. 삼각형 DBE 봐봐. 정상. DB의 길이 대각선이죠? 네. BE의 길이 대각선이죠? 네. DE의 길이 대각선이죠? 네. 맞습니까? 네.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이거 맞나요? 네. 얘 정삼각형이야. 오케이? 네. 그죠? 그러면 각은 몇 도? 60도가 되겠네요. 직각은 아니었지만 각을 파악할 수 있죠.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직선과 직선 사이 각을 구하는 거죠. 이건 충분히 여러분들의 그 지각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한 단계 넘어가서 이제 직선과 평면 사이, 그 다음 평면과 평면 사이로 가보겠습니다. 이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건 평면과 평면이야. 되겠죠? 이면각을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302번으로 가시죠. 302번입니다. 잘 보고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면체 A, B, C, D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보시죠. 모서리 AB와 요 AB와 삼각형 ACD 얘와 얘 사이의 각을 구합니다. 직선과 평면 사이의 각을 요구한 거죠. 오케이? 들어가 보시죠. 봐봐. 야, 우리가 AB와 요 삼각형의 각을 구하는 거나 이게 정사면체지. 얘랑 얘는 좀 헷갈리니까 선생님 이렇게 할게요. AB랑 BCD와의 각을 구해도 상관없죠.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정사면체니까. 네. 이게 한 모서리와 그 밑에 있는 평면이니까 얘와 이 밑에 있는 BCD와의 각을 구해도 상관없겠죠. 각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선생님이 그냥 1번 문제를 ACD로 하지 말고요. 헷갈리니까 BCD로 가겠습니다. BCD. 1번 문제를 AB와 삼각형 BCD로 갈게요. BCD. 얘네들 각을 구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엔 직선과 평면 사이 각 맞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라 그랬지? 직선 위의 한 점에서 평면을 뭐 해야 돼? 수직선 내려야 돼. 수선. 그죠? 여기에 수선 내려. 그럼 여기 무게 중심에 떨어지는 거는 아시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지?
그때의 교점과 연결한 요 각이 곧 세타인 거야. 수직이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야. 직선과 평면 사이 각은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알겠죠? 우리가 구할 각은 조세타를 구하는 거죠. 자, 지금 문제가 여기는 뭐 선생님이 G라 칠게요. 무게중심이니까. 알겠죠? 삼각형 ABG가 직각이잖아. 이렇게 G, B, A 여기 세타. 그죠? 1번 문제가 걔의 코사인 값을 구하는 거야. 그쵸? 그럼 AB와 BG의 길이만 알면 되겠네. 그죠? 자, 한 변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각을 구할 때는 길이가 얼마나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보통 삼각형의 길이를 부여할 때는요 2를 많이 부여합니다. 왜냐면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2대 1대 루트 3 많이 쓴단 말이야. 알겠죠? 한 변의 길이 2라 치면 잘 봐. 여기 길이 2인 거 맞지? 그치? 나는 그럼 BG의 길이만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그쵸? 네. 자, BG의 길이는 봐봐. 요거 쫙 연결해버리면 수직이죠? 그죠? 여기 길이 2니까 2대 1대 요 전체 길이가 루트 3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 무게 중심 아니야. 몇 대 몇이야? 2대 1. 3분의 2일 거니까 3분의 2 루트 3이 되겠죠. 오케이? 콜?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답은 2분의 3분의 2 루트 3 해서 분모분자 3 곱하면은 6분의 2 루트 3 약분하면은 3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직선과 평면 사이 각을 구하는 거죠. 오케이? 어떤 방식인지 아시겠죠? 그 뒤에 진행도 여러분이 잘 해야지 뭐. 그죠? 이 방법이 중요한 거니까. 직선과 평면은 이렇게 수선을 이용해서 그 각을 부르시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필기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 2번 문제. 삼각형 ABC와 BCD가 이루는 각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ABC와 BCD. 자, 그 다음요. ABC와 BCD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 삼각형이랑 밑면. 그죠? 두 면 사이 각, 이거 이면각이죠. 이면각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 면과 요 면 사이 각을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뭐부터 챙겨? 교선. 그렇죠. 교선을 챙겨야지. 그런 다음에 양쪽 면으로 뭐 올려야 돼? 수직인선. 수직인선은 아무 때나 올려도 됩니다. 예를 들어 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려서 수직 올린 다음에 요거 보여도 됩니까? 당연하죠. 다만 이건 변태인 거지. 왜냐면 야 이렇게 아무 때나 랜덤으로 잡아버리면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없어? 못 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각이 이면각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해도 되는데 그 길이를 못 구할 거 아니야. 아무 때나 잡아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할 수 없는 거지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가? 당연히 길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데서 올리는 게 낫잖아. 그러려면 얘가 정삼각형이니까 어디서 위로 수직을 올리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중점. 여기 중점에서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수직으로 올리면 A로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괜찮습니까? 여기서 수직을 올리면 D로 가지 않을까요? 그죠? 무조건 중점에서 해야 된다가 아니라 중점에서 해야지 내가 이 길이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중점에서 하는 거 알겠죠? 그러면 그런 다음에 여기 사이 각을 구하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2라고 칠게요. 안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삼각형을 잠깐만요.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조금 풀기 어려울 것 같고 알겠죠? 우리는 직각을 이용해야지. 여기에 수선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되겠나요? 아까처럼 여기를 G라고 치죠. 여기는 M이라 치겠습니다. 됐나요? 요걸 이용할게요. 요렇게 바라보면 봐봐.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나와 있는데 성희가 잘 보고 있니? A, G, M인 거죠. 그때가 세타. 됐어? 예고하러 갑시다. 오케이? 갈게요. AM의 길이는 봐봐. 2대 1대 루트 3이잖아요. 이거. 얘가 루트 3이네요. 됐나요? MG만 구하면 되는 거 맞지? MG 아까 구했는데 아까 여기서 이렇게 그치? 3분의 2 루트 3 그죠? 왜냐면 얘가 잠깐만요. 잠시만요. 3분의 2 아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
그림이 약간 그렇게 보이는데 쥐가 여기 있어. 얘가 루트 3이었지? 3분의 1이잖아, 이쪽은. 요쪽이잖아, 요쪽 지금. 그지?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봐봐. 요게 루트 3이고 2대 1이니까 1부분이야, 1부분. 그지? 3분의 1 루트 3이고.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봐봐. 요 MD의 기타 루트 3. 2대 1 대 루트 3. 그지? 1대 2잖아, 이렇게. 내가 구하는 게 1부분이야, 1부분. 그지? 3분의 1 곱하면 되지. 정이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랑 얘인 거죠? 마무리 가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얘분의 2잖아. 그지? 약분해봐. 3분의 1 나오겠네. 정되겠습니까? 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겠나요? 이런 게 이면각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네.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런 공간도형 문제에서 이런 패턴의 문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형적인 진행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 다음 유형입니다. 최단거리입니다. 하나 보시죠. 얘는 이 파트에 들어있어서 선생님이 한 문제 푸는 건데 일단 그 내용적인 이제 교과적인 내용 정리는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각 구하기 파트는 특히나 이 이면각 파트는요 나중에 수능에도 정말 잘 내는 패턴이니까 알겠죠? 잘 연습을 하시고 상황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주겠죠. 그때마다 이면각을 정확히 파악해서 구하는 게 문제인 거지. 알겠죠? 방법은 쉬워. 근데 그걸 이제 도형상으로 적용을 하고 길이를 구하고 이런 것들이 어렵겠지. 알겠죠? 그것도 연습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요. 자, 이런 입체도형의 활용 문제로서 뭐 이런 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정리할 건 없고요. 한번 풀어만 보겠습니다. 알겠죠? 문제가 뭐냐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2cm고 모선의 길이가 8cm인 직원뿔이 있다. 점 A를 출발하여 원뿔의 옆면을 돌아 OA의 중점 M에 도착한 실의 길이를 L이라 할 때 L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학생? 문제 봤습니까? 보시죠. 봐봐. 지금 이런 원뿔의 상태에서요. 여기가 A고 요렇게 돌아가지고 C를 M까지 가겠다라는 거야. 그때 이 C를 뭐 이렇게 위로 올리면 좀 길게 돌 거고 밑에 내면 좀 짧게 돌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치? 그때 이 실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오케이 바니? 요런 류 문제 이것도 초등학교 때 혹시 만나본 기억이 얼핏 나십니까? 전혀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아마 그 기억력이 좋은 친구들은 예전에 저런 비슷한 풀어본 경험이 있는데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전개도로 가 있는 문제예요. 이걸 그냥 이 빠른 길로는 찾기가 힘들고 알겠죠? 얘를 전개도로 펼쳐보면 봐봐. 옆면이 이렇게 부채꼴 되는 거 맞지? 네. 그죠? 네. 밑면이 이렇게 반지름이 2인 원인 거잖아. 그죠? 네. 요 길이가 8. 됐습니까? 네. 보통 옛날에 이런 원뿔 저렇게 전개도 그리면 항상 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가 구할 수 있어요? 여기 어릴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요 호의 길이랑 원주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요게 습관처럼 만약에 여기 각을 구했다면은 걔는 어릴 때 공부 열심히 한 거야. 알겠죠? 이게 지금 여기 각을 구할 수 있어요. 여기 각을. 어떻게 구하냐면 요 호의 길이랑 이게 내가 학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초딩 때인가 중딩 때는요 요거 정말 문제 많이 냅니다. 이 호의 길이랑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밑면의 원주의 길이 같다를 이용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 그 문제가 어릴 때 되게 많아요. 정확히는 학년이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게 옛날 어렴풋이 나는 친구들은요 이거 각 구해버립니다. 그냥 봐봐. 요 길이는 우리는 이제 보딩이니까 이거 8세타 아니야 이거? 부채꼴 호의 길이 8세타 그지? 네. 요거 원주 얼마야? 4파이잖아. 그죠? 세타가 얼마야? 2분의 파이네. 그죠? 얘가 직각이네, 직각. 이해되겠습니까? 이걸 그 어릴 때 기억이 좋은 애들은 그냥 보이는 거야. 물론 그 기억이 없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면서 필요하니까 나중에 구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여기 직각이고요. 이런 논리에서, 그지? 그 다음, 문제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를 A라 두면요. 오케이? 여기를 뭐라 둬야 돼? A라 둬야 되는 거 맞죠? 같은 점이잖아 이게. 그쵸? 네. 그 다음에 여기는 M은요? 여기도 M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도 M이 있겠죠. 중점. 그죠? 그럼 내가 C를 돌렸을 때 최단 거리는 A부터 M까지 가는 거잖아. 직방으로 쭉 가면 되겠지. 그죠? 요 길이 구하는 거죠. 요 길이 구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가 얼마야? 4. 그쵸? 8의 중점이니까.
그럼 얘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네요. 뭐 때문에? 직각인 거 아니까. 그죠? 네. 따라서 L은 루트 64 더하기 16이 되겠습니다. 정리는 여러분이 하시고. 이해됐습니까? 그런 문제가 되겠네, 알겠죠? 이건 그 입체 도형의 최단거리 문제도 여기에 수록이 돼 있을 뿐, 그냥 알겠죠? 뭐 내용도 정리가 아니고 일단 우리가 이런 거 풀어봤어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나와요? 알겠습니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과서에도 선생님 생각에 한 문제쯤은 실록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기본 문제집은 다 들어가 있어요. 외우는 문제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풀어보는 경험 정도로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유형을 하나 점검만 하시고요. 자, 지금 잠깐만 하시면 한 번 더 드릴게요. 3분 쉬었다가 정생 하나 정리하고 마칩시다. 알겠죠? 멀리 가지 마시고 고단해 보이시는데 네, 정생 하나만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알겠죠? 자, 지금 우리가 공간정 들어가서 사실 한 게 별로 없어요. 뭐냐면 평면 결정 조건. 그래서 위치관계 파악 알아서 해 그냥. 결정 조건 문제도 솔직히 막 알아서 하면 돼. 알겠습니까? 그건 뭐 수학에서 그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만 풀면 금방 이해됩니다. 알겠죠? 그나마 내용적인 정리가 된 게 삼수선의 정리의 활용. 되겠죠? 두 번째 각 구하기. 그거 두 개 얘기한 거야 지금. 알겠습니까? 그 두 개 연습하시고요. 오늘 세 번째 정사형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될 겁니다. 알겠죠? 오늘 이제 공간도형에서 정사형이라는 게 뭔지 그 놈을 잠깐만 정리해 드릴게요. 정사형이라는 게 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봐봐요. 자, 오늘 정리할 또 그 마지막 내용은요. 이 정사형이라는 겁니다. 어머나 그런 것도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이 정사형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선생님은 정확한 뜻부터 알려드릴게요. 정의, 그죠? 정사형이라는 건 이런 거야. 바닥면에 네. 수직으로 빛을 쏘았을 때 생기는 그림자를 정사형이라고 부릅니다. 쏘았을 때가 맞습니까? 한글이? 모르겠다. 몰라.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너무 무식해 보이지. 항상 그지? 네, 국어가 약해서 이 바닥면에 수직으로 빛을 쐈을 때 나오는 알겠죠? 그 그림자를 정사형으로 부릅니다. 그럼 이 정사형 뜻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렇죠. 요겁니다. 율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닥면에 수직으로 내린 걸 정상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예를 들어 봐봐. 여기 바닥면이 있어. 바닥면이 있는데 물체가 여기 떠 있어. 여기 물체가 떠 있어.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빛을 내가 이렇게 쏜 거야. 그러면 잠깐만요. 이렇게 있으면 빛을 이렇게 바닥면에 여기면 빛을 수직으로 쏴야지 정사형이야. 네. 근데 빛을 옆에 쐈어. 그럼 그림자 생긴 할 거 아니야? 그건 정사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포인트는 요 단어예요. 알겠습니까? 바닥면에 수직으로 내렸을 때 그 그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바리? 그럼 그 정사형을 쌤이랑 파악해보면 이게 이제 길이와 넓이의 관계가 있는 건데 봐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바닥면이 있어. 여기 성분이 하나 있어. 길이가 L입니다. L. 알겠죠? 요 놈을 요 알파라는 바닥면에 정사형을 내리면 수직으로 빛을 쐈다는 소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얘를 여기에 정사형을 내려라라는 뜻은 이 바닥면에 수직으로 빛을 줬다는 소리야. 오케이? 그럼 여기에 이런 선분이 나오겠죠? 요게 정사형인 거야. 그림자가 돼요, 그림자. 얘를 쓰면 L 다시라 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L과 L 다시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 L 다시를 그대로 평행이동시키면 여기 이렇게 생긴 거 맞지? L 다시 맞습니까? 그때 얘는 수직일 거 아니야. 그죠? 그때 여기 있는 이 세타는 각은 이 선분과 평면 사이의 각 맞습니까? 왜냐면 얘가 그대로 평행이동시킨 거니까. 그지? 맞아? 그럼 여기 있는 L과 L 다시는 무슨 관계 있겠어? L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곧 L 다시가 되는 거죠. 맞나? 빗변 곱하기 코사인이 밑변 아니야. 그지? 네. 그러면 본체와 정사형 사이에는 이런 관계를 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때 이 세타가 뭔데? 이 본체와 바닥면 사이 각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요 세타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L과 알파 사이 각이 되는 거지. 오케이?
넓이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넓이는 선생님이 이 입체 도형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할게요. 야, 이거 그림 그리기가 어려워. 잘 봐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알파. 오케이? 여기가 본체. S가 지겠습니다. 이런 직사각형이 있어. 직사각형을 가정하겠습니다. 알겠죠? 직사각형이야. 그때 요 직사각형을 알파라는 평면에 정상을 내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정상 내리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여기로, 그죠? 얘도 이렇게 정상 내리면 떨어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정사형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거 이해됩니까? 이거? 이거 그림자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네. 얘가 이제 S 다시 합치겠습니다. 본체가 얘고 수직으로 빗 내려버리면 정상이 얘인 거지. 오케이? 그럼 얘와 얘 사이에도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잘 봐. 넓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이 직사각형을 정상 내렸지만 요 세로의 길이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대로 갑니다. 그죠? 그지? 뭐가 바뀌는 거야? 가로의 길이를 내가 L이라 치면 얘랑 얘 사이 각을 쌤이 세타가 칠게요. 그냥 알겠습니까? 이면각을. 오케이?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 가로의 길이는 L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죠? 그러면 봐봐. 본체 넓이가 세로의 길이를 쌤 뭐 A라 치면 알겠죠? S는 A 곱하기 L일 거 아니야. 그지? 네. 맞아요? S 다시는 A는 어차피 안 바뀌니까 A 곱하기 지금 한쪽 길이만 바뀌는 거잖아. 네. L 곱하기 코사인으로. 맞아? 네. 그럼 결국 얘가 S였기 때문에 S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곧 그림자 뭐야 넓이 맞죠? 네. 그죠? 즉 뭐야? 얘도 S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된다고? S 다시가 나온다고. 이해됐습니까? 네.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보통 봐봐. 길이를 우리가 몇 배 하면 넓이는 제곱배가 되는가 뭔가 변화가 있잖아. 그지? 근데 정사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사형은 어차피 입체 평면을 내리더라도 한쪽 길이는 움직임이 없고요. 한쪽의 변만 똑같은 코사인 세타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알겠죠? 넓이도 같은 비율만큼 줄어드는 거죠. 변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넓이를 가지고 정사형을 구하나 길이를 구하나 결국 데이터는 코사인 세타만큼 곱한 값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야. 이쪽 길이는 안 바뀌니까.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정사형의 관계를 따질 때는요. 길이든 넓이든 본체의 길이 또는 넓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정사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혹은 길이가 되는 거죠. 오케이? 얘 마찬가지 세타는 알파와 베타를 칠까? 쓸데없는 길이는 지울게요. 뭐는 베타. 알파와 베타 사이 값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겠습니까? 이게 정사형의 기본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정사형은 바닥면에 수직으로 빛을 내렸을 때 생기는 그림자를 얘기하는 건데 길이를 내리나 넓이를 내리나 알겠죠? 원래 넓이 혹은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이 된다는 거죠. 이해겠습니까? 제이콜?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나요? 면 지금 이렇게 있는 건 안 나와요 그럼? 어떤 거야? 아니 면이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마찬가지인 거야. 아니 사선으로 둘 다 바뀔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 자식아 봐봐. 얘가 이런 얘기한 거야. 이 말 맞니? 옹빈이가 선생님 면이 얘도 이렇게 있고 얘도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이 말은 아니 맞지? 아니요. 그러니 저 정사형 내리기 전에 응. 요면 네 좀 이렇게 들려. 한 모서리만 위쪽으로 가면 내면 다변 바뀌는 거 잠깐만요. 아니에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말고 떨어져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 그림자 모양 바뀌는 거. 그림자 모양이 여기서는 사각형이잖아요. 근데 네. 한 모서리만 옮기면 그림자 모양이 그 아니, 사다리꼴 같은 게 되는 그런 거 말하는 거. 이 본체 그림이 네. 다른 각도로 있으면 그 네. 얘기 맞죠? 네, 새로 다른 각도로 있으면 이제 이 관계가 좀 이렇게 틀어져서 그림자의 그림이 직사각형이 아니라 다른 모양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 맞죠? 네. 그죠? 그렇게 되더라도 이 관계는 똑같다라는 거야. 그거를 보여주기 제일 쉬운 도형이 직사각형이라서 직사각형을 그걸 보여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지? 직사각형 쌤이 설명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직사각형 봐봐. 요 길이가 그대로 내려오고 얘만 변하는 게 쉽게 파악이 되잖아. 그지? 아니, 근데 이게 만약에 그게 그대로 안 내려고 그 뭐지 이거 틀어져 있으면 그지? 네. 그 얘기한 거잖아. 네. 그지? 틀어져 있다 하더라도 봐봐.
설명하면 좀 이제 복잡해지긴 하는데 직사각형이 이렇게 얘랑 정확하게 이렇게 딱 있지 않아서 틀어져 있으면은 길이가 약간 변형되긴 할 거 아니야. 그죠? 그 변형되는 각이 어차피 직사각형을 만약에 뭐 이상하게 이렇게 만들어 있다 하더라도 정상 내렸을 때 정상 내리는 방향과 수직인 방향에 어떤 길이가 있을 거란 말이야. 얘는 안 변하고 그대로 내려오죠. 옆에 있는 여기는 바뀌겠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쌤이 이걸 가지고 설명한 이유는 직사각형을 가지고 보여줘야 제일 깔끔하게 나오니까. 근데 도형이 바뀌면 너 말대로 그 테두리는 변형이 생깁니다. 근데 그 테두리 속에 들어있는 정상에 내렸을 때 변하지 않는 선분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수직인 파트만 변화가 되기 때문에 넓이를 구해도 요것만 곱해준 값이 나온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도형을 일반적인 도형으로 확장시켜버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얘기 나중에 나는 따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일단 그 넓이를 구할 때도 우리가 코사인 값만 구하면 정상 넓이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 이 두 가지 내용 다 포인트는 여기라고 했죠, 쌤이. 그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응용된 문제를 만듭니다. 어떤 패턴의 문제를 만드냐면 예제 1번. 바닥면에 수직을 줘야 되는데 문제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얘가 절벽이야, 이렇게. 바닥면이 이렇게 있어. 물체가 이렇게 서 있어, 이렇게. 선분이 안에 있습니다. 그때 빛을 이렇게 세운 거죠. 빛을 내렸어요. 그때 여기 생기는 요 그림자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오케이? 이게 흡사 뭐랑 비슷하냐면 아까 쌤이 얘기했던 바닥면이 여기 있는데 물체가 여기 있어. 빛을 수직으로 안 쏘고 옆으로 쏘여버린 거야. 빛을 옆으로 쏘였을 때 생기는 저기 그림자를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사형을 바로 준 게 아니라 꼬아낸 거죠. 빛을 수직으로 줘야 되는데 옆으로 쏴버린 거지. 약간 그런 개념과 비슷한 문제다. 왜? 바닥면에 수직이면 이렇게 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옆에서 이렇게 쏜 거란 말이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얘의 길이는 나와 있을 거야. L이라고. 왜? 나한테 구하라는 건 요 길이니까. 요것은 L 다시라 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얘를 가지고 얘를 바로 못 구해요. 어떻게 구하느냐? 정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빛과 수직으로 바닥면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빛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를 바닥면으로 보면 돼, 안 돼? 안 돼요. 정사형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내가 뭐 할 거냐면 정사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빛과 수직인 파트에 이렇게 바닥면을 만들어줘야 돼. 이해되겠습니까? 바닥은 무조건 여기 있어요. 수직으로. 오케이? 그럼 여기 사이 각은 나와 있을 거라고. 알파라 치고요. 여기는 베타라 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바닥면에 생기는 요 놈을 쌤이 L2' 더블 프라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알겠죠? 요 길이와 요 길이 같을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그지?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분명히 문제에는 L과 알파랑 베타 나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나 L' 구하는 거 맞죠? 그걸 이렇게 하는 거야. 바로 내가 L'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빛과 수직의 바닥을 만든 다음에 알겠죠? L 더블 프라임 요놈은 봐봐. L을 정사형 내린 값이잖아. 그지? 뭐랑 같아? L 곱하기 코사인 알파랑 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는 요 놈을 만약에 내가 거꾸로 빛을 쏜다 치면 L 다시 곱하기 코사인 베타랑 같은 거 맞죠? L 다시 곱하기 코사인 베타랑 같을 거라고요. 이해되겠습니까? 바닥면이 제대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바닥면 하나 만든 다음에 양쪽으로 빛을 쏴버리는 거죠, 그냥. 왜? 빛과 수직의 바닥이 무조건 있어야 돼. 아니면 정상의 개념 못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닥면이 둘 다 여기 있다 치고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 쏴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 두 값이 같을 거 아니야.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네. 성 이해됩니까? 그럼 봐. 얘랑 얘가 같다라는 것은 문제 얘랑 얘는 나와 있다고. 위에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했습니까? 요렇게 그 바닥면의 수직이 아닌 빛은 바닥면을 생성한 다음에 알겠죠? 양쪽으로 빛을 쏴서 그 정사형 가지고 푼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요 패턴 하나 정리해 보시고요. 두 번째 상황은 여기 옆에 쓸게요. 여기서 되겠나? 여기 쓸게요. 자, 두 번째 예제는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쓰고 지워버리자. 두 번째 예제는 입체 도형을 정사형 내는 거야. 입체 도형. 여기 물론 문제가 있어요. 노트에 필기도 안 해놓으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알파라는 평면이 있는데 여기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거 봐봐. 이런 거야.
알파라는 평면, 여기 알파 평면이죠. 이런 입체 도형을 내린 거야. 정사형을 내린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때 바닥에 생기는 그림자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쌤은 노트의 정리를 위해서 여기는 30도로 되어 있지만 쌤은 알파라 칠게요. 알파. 알겠죠? 이게 되겠습니까? 자, 그럼 입체 도형을 내려버리면 요거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잘 봐. 우리가 왜 이런 얘를 봐봐. 직접 파야 돼, 이게. 이 쓰레기통을 위에서 내렸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봐. 아, 이게 원기둥이 되는데? 그래, 이게 편한데. 아, 이거 뭐야, 이거. 인정. 보여주기 어렵네요. 야, 씨. 생각해봐요. 이 원기둥을, 캔 있어? 이렇게. 잘 봐. 얘를 바닥에 내렸어. 이렇게 위에서 보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봐. 여기 가운데는 직사각형이 보이고요. 이쪽 끝은 반원이랑 반원이 보입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얘를 위에서 보면, 잘 봐야 돼. 위에서 딱 보면, 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여기 그림에 그려드릴게요. 가운데를 기점으로 위에서 내다보면, 여기 가운데 잘라서 이 아랫면에 이 테두리가 보일 것이고, 반원. 그 다음에 위쪽 테두리 반원이 보일 거란 말이야. 가운데는 이런 직사각형이 보이는 거죠, 약간. 내 눈에 보이는 건 딱 요만큼이야. 요거 되겠습니까? 이쪽 반원과 이쪽 반원, 그 다음에 옆면의 직사각형. 이 딱 보이는 거지. 오케이, 말이? 요거 되겠습니까? 요거 첫 번째 이해해야 돼. 됐나? 그럼 얘를 내가 만약에, 나중에 이렇게 갖고 해봐야겠지? 얘를 정사형을 내리면, 봐봐. 요 옆면은 알파로 그대로 정사형 내려지겠지. 그지? 근데 문제는 밑면이야. 밑면 어떻게 되냐면, 밑면은 요 놈이잖아, 요 놈. 그지? 근데 요 놈이랑 옆면은 축으로 딱 얘기하면, 축으로 얘기하면, 요 놈이랑 요 놈은 수직관계 맞죠? 그죠? 그럼 봐. 얘가 알파로 봐봐. 요거 쌤 따면, 요렇게 생긴 건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이거란 말이야.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얘는 옆면, 얘는 반원의 축. 이게 원이거든,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얘가, 잘 들으세요. 이거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수직이죠? 여기가 알파면 얘는 몇 도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있습니까? 옆면이 30도로 내려지면 밑면이 60도일 거란 말이야. 같은 각으로 내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얘를 만약에 진행을 하면 노트 필기용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딱 이런 상태야. 밑면, 옆면, 밑면 이렇게. 오케이? 그때 바닥면이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각이 지금 알파로 나와 있는 거잖아, 지금.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얘를 위에 올려서 연장선을 만들면 여기는 직각이니까 딱 연장선 만들어주면은 옆면은 알파로 내려지되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내려지는 거죠. 이해되겠나요? 즉 옆면은 그대로 알파로 내려지고요. 여기 있는 밑면들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내려진단 말이야. 잘 되겠습니까? 그럼 이걸 정사형을 내려버리면 그 밑에 있는 평면에 생기는 모양이 이렇다고. 가운데 직사각형이 만들어졌겠지? 이렇게? 그죠? 얘는 알파로 정사형 내려온 놈이고요. 그 다음에 반원은 정사형 내려버리면 타원이 생깁니다. 알겠죠? 원은 찌그러질 거 아니야. 그게 타원인데 타원이 이렇게 붙어있고 이렇게 붙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 둘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정사형이 내려지는 거죠. 이 상황 이해되겠습니까? 입체 도형은 옆면과 밑면이 내려지는 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옆면이 30도야? 밑면은 60도야. 옆면이 60도야? 밑면은 30도야. 알겠습니까? 그 이유가 요게 축이 틀리잖아, 이렇게. 옆면이 30도로 내려지면 얘는 60도로 내려질 거란 말이야. 정사형 내리면. 이해되겠습니까? 그 관계를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사형 파트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유형이 업된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빛을 수직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쏘는 거. 두 번째, 입체 도형을 내리는 거. 알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쌤이 그 두 가지에 입각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요거 이미 설명한 김에 얘 풀어버릴게요. 봐봐. 지금 문제가 이거야.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런 패턴을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는 얼마나 쉬워요. 이런 원기둥을
30도짜리로 바닥면에 정사형 내린 넓이 구하는 문제 맞죠? 그죠? 갑시다. 이런 입체 도형은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면 위쪽 반원이랑 가운데 요런 그리기 좀 애매하구나. 옆면이랑 아래쪽 반원 이렇게 볼 거란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그지? 그럼 봐. 내가 그리는 도형이 봐봐. 일단 옆면은 이런 직사각형이 보이는 거 맞지? 그치? 가로 길이 얼마야? 10. 세로 길이 얼마야? 4 아니야, 봐봐. 지름 맞구나. 4. 지름이 4인 거죠? 반지름이 4가 아니라, 그죠? 맞습니까? 지름이 가로일 거 아니야. 여기 됐습니까? 옆면이 이럴 것이고, 밑면은 어차피 여기서 반원이니까 두 개 합쳐버리면 그냥 원이잖아. 반원이 아니야. 원래는 두 개지 이게. 이게 아래 왼쪽 거 오른쪽 거 했습니까? 반지름 얼마야? 2인 상태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얘는 넓이 얼마야? 4파이가 되고 얘는 40이 되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때 이 문제가 원기둥과 바닥면은 30도를 띄기 때문에 그죠?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면 옆면은 40 곱하기 코사인 30 플러스 그죠? 밑면인 4파이는 코사인 60도로 뛴다. 이 얘기야. 이해되겠나요? 그럼 얘가 저 넓이가 되는 거죠. 정리됐습니까? 입체 도형은 이런 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거 하나 챙겨보시고. 체크되겠습니까? 요것만 살짝 필기를 좀 교재에 필요한 친구 하세요. 요 노트에도 예제 2번으로 필기할 필요가 있으니까. 요 문제는 그대로 요렇게 됐습니까? 이거 30도로 하지 말고 알파로 한 다음에 요 관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봤을 때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알겠죠? 되겠습니까? 요거 필기 나중에 연습장에 그 노트에 옮겨놓을 수 있도록 일단은 그 프린트나 교재 이거 체크 좀 해줘봐. 지우고 내가 두 문제 몇 프로 맞힐 거니까. 알겠죠? 네. 일단 표시만 딱 해놔봐. 난 이쁘게 정리 나중에 적고. 대충 됐나요? 됐어? 대충 공개 적을 만큼 적어놨죠? 여기만 지울게 여기만. 자, 그 다음요. 이 두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여기냐? 308번요. 307번은 열을 바로 풀 수 있을 거야. 308번 문제 하나 가보겠습니다. 308번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문제 보시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가 있다. 일단 모서리 길이 있네요. 2. 그때 변 EFGH의 중점을 각각 MN이라 할 때 그림 보면 나와 있죠. 사각형 BFGC의 자 BFGC 요거 요놈의 AMND 위로의 그죠? 요놈 위로의 정사형을 구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얘가 지금 본체야. 오케이? 얘가 바닥면이야. 이해되겠습니까? 요 상황 잘 봐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게 본체니까 바닥면이 여긴 거죠? 얘 위로의 정사형을 내리래요. 빛을 어떻게 쏘겠다는 거야? 얘한테 수직으로 이렇게 쏘겠다는 거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닥면이라는 거죠. 오케이? 얘한테 수직으로 빛을 쏜 상황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치? 이해돼 안 돼? 네. 이게 만약에 보이면 그냥 보이는 그대로 도형을 구해서 넓이 구하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정사형을 구하는 방법을 굳이 얘기하면 두 가지 상황이 있겠죠? 바닥면에 정사형 내린 넓이를 구해라 나왔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림 상황을 봤는데 정사형 내린 게 눈에 바로 보여. 선생님 그러면 요 직사각형 요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넓이 그냥 구하면 답일 거 아니야. 그치? 정사형이 눈에 바로 보이면 직접 내려서 그 넓이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첫 번째 패턴 그죠? 그거는 눈에 보여야 되겠죠? 두 번째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배운 거 아니야? 본체 넓이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하면 나오겠지 뭐. 내가 모양은 모르겠는데, 그죠? 얘는 이렇게 가야죠, 당연히. 오케이? 이거는 풀이로 가는 겁니다. 도형적인 지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러면 S는 얼마인 거야? 한 변이 2니까 S는 얼마야? 4잖아, 4. 그죠? 난 이제 뭐만 구하는데? 그렇죠.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거를 도형적 지각이나 공간 지각 능력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수학으로 푸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보이는 거나 안 보이는 거 틀린 상황인 거지. 그죠? 그럼 막 코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이제 요놈과 요놈 사이에 이면각 구하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걸 구해야 이거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자, 얘와 얘의 이면각 구하려면 일단 요놈을 붙인 다음에 교선에서 양쪽으로 수직선을 이어야 되는데 지금 직육면체가 깔끔하게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 그지? 이해됐습니까? 얘 이렇게 이어버리면 이 정도 직구하면 안 되겠나? AM이랑 얘 넘겨버리면 가운데다 걸 거 아니야.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때 얘와 얘의 각이 곧 이면각 아닙니까? 그죠? 왜냐면 요게 정확히 이렇게 수직으로 이 밑면에 수직으로 딱 이렇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연결하면 요 끝에 있는 모서리가 각일 거란 말이야. 요거 충분히 직각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 갖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요 각은 봐봐. 여기 수직이니까 여기가 2고요. 여기 1이죠? 그치? 여기 얼마야? 루트 5. 여기는 2. 그치? 코사인 세타가 얼마야? 루트 5분의 2인 거죠. 이해되겠나요? 그럼 정사의 넓이는 4 곱하기 루트 5분의 2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죠. 정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 도형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여기로 정사의 넓이면 본체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면 될 거 아니야. 답은 얘가 되는 거죠. 끝 이렇게 되는 거 되겠죠? 동문콜? 헷갈려? 됐어? 오케이? 그때 요게 이렇게 넘어가면 이면각인 거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되는 거죠. 근데 고이면각 헷갈린 친구 들어봐봐. 요걸 넘겼을 때 얘가 교선 아니에요, 교선. 그죠? 얘도 여기에 수직이고요. 얘도 여기 수직입니다. 이건 이론으로 가면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사실 직관에서 보이는 게 더 깔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알겠죠? 조각이 곧 이면각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구하시면 되고 알겠죠? 도형이 보이면 보이는 대로 구하고 안 보이면 이렇게 구해야지. 두 문제 풀어야지 그냥.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309번입니다. 응용편 1번이죠. 2번을 쌤 먼저 풀어줬고 1번입니다. 자, 2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죠. 바닥면이 있어. 풍선이 있어. 9야 9. 반지름이 11이에요. 10. 이 9를 지면이야. 지면에 60도로 빛을 내렸어. 그때 생기는 이 그림자의 넓이를 구하시오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정사의 문제인데 바닥면에 수직으로 쏘지 않았죠? 그럼 내가 할 일은 바닥면 만들어야지. 빛을 지금 이렇게 비스듬하게 쏘고 있으니까 바닥면은 얘가 되면 안 돼. 그죠? 뭐가 돼야 돼? 얘랑 수직이 여기가 돼야지. 여기가 바닥면이야. 이해되겠습니까? 여기에 그럼 원이 하나 딱 있겠죠? 그죠? 요게 바닥면에 생기는 원이 돼야 되는 거야. 그지? 나는 근데 얘를 보고 싶은 거 아니야? 그쵸? 일단 얘를 S가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얘가 정사형이 되는 거니까 S 다시가 쓸게요. 알겠습니까? 난 지금 S를 구하고 싶은 거 맞죠? 네. 내가 알고 있는 건 S 다시를 알고 있는 거야. 요게 바닥면이니까. S 다시 넓이 얼마야? 20, 반지름이 10인 원이니까 넓이는요? 100파이죠. 파이야 제곱. 맞습니까?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지? 그러면 요게 지금 바닥면이야. 빛을 거꾸로 쏘는 개념을 가야죠. 아까처럼. 그럼 봐봐. 여기에 지금 S가 있는데 요걸 평행이동 시키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얘를 정사형 내리면 여기는 60도지만 정사형 내려지는 각은 몇 도야? 30도일 거 아니야. 이런 거 직접 파악해야지. 그죠? 이해됩니까? 이걸 거꾸로 빛을 쏴버리면 얘를 내가 S라 했죠? S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S 다시 100파이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얘는 바닥면에 그 수직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바닥면을 만들어주고 거꾸로 빛을 내린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런 관계 만족하겠네. S를 구할 수 있겠네요.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S는 108. S는 루트 3분의 208입니다. 유리한 하시고 알겠죠? 그러면 끝나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사형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정사형 내용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사형의 뜻 알겠죠? 뭐? 바닥면에 수직으로 빛을 내렸을 때 생기는 그림자를 정사형이라 부릅니다. 그럼 그런 정사형을 구하는 방법은 직접 도형을 이해한 다음에 내리면 쌤 요거 나오는데요? 넓이 구해. 정사형. 요런 게 필요한 문제 있어야 알겠죠? 직접 정사형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능하고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면요? 수학으로 풀어야지. 본체 넓이 구하고 이명박의 코사인스타 구한 다음에 곱해. 그거 정사형 넓이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알겠죠? 그렇게 정사형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알겠죠? 오케이? 길이든 넓이든 구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유형이 없앤다고 어떻게? 방금 푼 것처럼 빛과 수직으로 바닥을 안 줘. 그지? 어떻게 해야 돼? 빛과 수직인 파트의 바닥을 만들어. 양쪽으로 쏴버려. 나올 거 아니야. 같을 거야. 알겠어? 그런 개념. 두 번째, 입체 도형을 정사형 내리면 옆면은 그대로 내려지지만 밑면들은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 관계까지 이해를 하시면 정사형 내용도 정리가 잘 될 겁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